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요소수 품귀의 온라인을 통한 판매 사기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요소수가 필수인 전세버스와 렌터카 등 관광업계는 물론 쓰레기 소각시설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30년째 전세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 강모 씨. 중고 거래앱에서 요소수 10리터를 46,000원에 팔겠다는 글을 보고 10개를 주문해 46만 원에 송금했지만 판매자는 돈만 받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차이는 요소수가 없고 그리고 주수마다 다 품절이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적박한 사람들을 쏘게 생각해서 열받네. 경찰에 신고된 요소수 판매 관련 사이버 사기는 44건. 경찰이 계좌 추적을 통한 판매자 검거에 나섰지만 피해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예약률이 이전보다 최고 50%까지 높아진 전세버스 업체들은 또 고비를 맞았습니다. 제주 지역에 등록된 전세버스 1,700여 대 가운데 요소수를 반드시 넣어야 하는 버스는 800여 대. 위드 코로나 시행 열흘도 안 돼 이번에는 요소수 대란을 맞은 겁니다. 11월 달 되면서 이제 손님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요소수를 구하지 못하게 되면 예약돼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취소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요소수를 넣어야 하는 차량이 20%를 차지하는 렌터카 업계도 직격탄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당장 공항과 차고지를 연결하는 셔틀버스 운행마저 멈춰야 할 상황입니다. 육지에서 관광객들이 단체로 많이 놀러 오고 있는데 지금 요소수 때문에 승합 차량들이 지금 많이 나가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예약도 못 받고 있는 시점이고 쓰레기 소각에 하루 요소수 1,000리터를 사용하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등도 요소수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기에 나선 가운데 곳곳에서 요소수 대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일 제주 시내 개인 소유한 창고에 보관 중이던 10리터들이 요소수 30통을 훔친 혐의로 화물차 운전기사 40대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A씨를 특정하고 출석을 요구했는데 A씨는 인근의 다른 창고와 착각해 요소수를 가져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시 노형동의 초고층 빌딩인 드림타워에 카지노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도민 의견조사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지난 2월 제주 MBC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경찰이 카지노 관계자 등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중문 관광단지에 LT 카지노를 드림타워로 이전하기 앞서 도민 의견조사가 실시된 것은 지난해 3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LT 카지노는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민 의견 수렴 조사 과정에서 카지노 이전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줄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모아 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카지노 대표가 전화 와가지고 같이 자리를 하는데 여론 조사기관에 여론 그걸 하는데 뭐 좀 좋지 않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 좀 모아가지고 좀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냐. 평상시보다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틀리긴 한데 조금 뭐 부탁하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높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는 드림타워 운영업체인 롯데관광개발 대표와 카지노 관계자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LT카지노 대표 김모 씨와 함께 사회단체 회원 등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제주도개발공사 직원과 세탁업자 등 3명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사람을 모으는 과정에서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등 증거와 함께 참고인 조사 결과를 볼 때 조직적으로 공모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함께 고발된 롯데관광개발 대표는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환영한다며 검찰이 기소해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과정의 불법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환영합니다. 일단 범죄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에 그동안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다, 타당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재 카지노 사업이 중단돼야 된다.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을 앞두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앞으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의 두 번째 타워의 개장 지연과 관련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인테리어 업체들이 시공업체인 중국 건축에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하자 보수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며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 오는 29일에 오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들은 공사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는데도 중국 건축이 국내법보다 낮은 지연 이자를 제시한 데다 부당한 품질 기준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시켰다며 반박했습니다. 제주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크기가 작고 붉은색을 띠는 아열대성 해조류인 홍조류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민들의 소득원인 감태와 우뭇가사리 같은 대형 갈조류가 줄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산 일출봉 주변 바다에서 10년 가까이 해조류 변화를 연구하고 있는 제주대 해양생명과학과 연구팀. 지난 30년간 이곳의 바닷물 온도가 1.8도 오르면서 수심이 얕은 조간대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기가 작고 불그스름한 아열대성 해조류인 홍조류가 빠르게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태와 톳, 우뭇가사리처럼 크기가 큰 온대성 갈조류가 무성하던 바닷속을 이제는 홍조류가 뒤덮었습니다. 대형 갈조류는 수온 16도에서 18도 사이에서 가장 잘 자라지만 수온 상승으로 직접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30년 전과 비교한 연구 결과 1985년에는 갈조류와 홍조류의 종류가 비슷하게 분포했으나 2016년에는 홍조류가 갑절 이상 늘었습니다. 홍조류가 바닷속을 장악해가면서 종 다양성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름철 고수온 현상이 나타난다거나 겨울철에도 수온이 낮아지지 않고 높게 유지되는 현상이 나타날 때에는 해조군집들이 매우 단조로워지는 현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온 상승으로 깊은 바다에서는 산호류가, 얕은 바다에서는 홍조류가 번지면서 중간에 낀 대형 갈조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어민들의 소득원인 우뭇가사리 생산량은 2010년 3,455톤에서 2019년 599톤으로 83% 감소했고 톳도 822톤에서 266톤으로 68% 줄었습니다. 지난 30년간 보면 한 20-30%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채취를 통해서 소득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적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게 바로 어민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제주 바다 생태계가 빠르게 변하고 어민들이 입는 피해도 커지면서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 충주에서는 13년째 지역 대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으로 문제점을 바라보고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인데요. 단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법령과 현실성을 따져가며 대규모 사업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MBC 충북 이지현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조성된 충주의 한 생활체육공원. 도로가 맞물려 접근성이 좋지만 체육시설이 많아 산책하거나 풍경을 보기엔 아쉽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해법을 찾은 건 지역 대학 학생들입니다. 인공적인 체육시설을 실내로 옮겨 녹지 공간을 넓히고 실내 시설 천장 또한 잔디로 덮어 언덕처럼 만들도록 제안했습니다. 고층 건물이 없는 주변 여건을 한껏 활용해 쉼터로서 공원을 부각한 겁니다. 체육시설 자체가 이제 구기 종목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한 사람들한테 이제 즐길 수 있는 공원을. 관광 사업이 주춤한 조정 경기장 일대도 개선 대상이 됐습니다. 자전거 이용객이 많이 찾아오는 데서 착안해 자전거 주차와 세척, 정비와 함께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고안했습니다. 모두 충주시가 지역 대학생에게서 받은 도시재생 프로젝트들입니다.
서울이나 경기도권에서도 충주시를 거쳐서 넘어가는 자전거 객들이 많은데 이제 충주쯤 왔을 때 딱 이제 하루 묵고 다음 날 다 이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시작했는데 실제로 사업을 추진해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결과물들이 현장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어떤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수요 조사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법적 검토 혹은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서 지난 2009년부터 협업해 지금까지 제안된 프로젝트가 140여 개. 우범지대였던 골목길을 산책로로 만드는 공간 개선부터 수안보 옛 스키장을 활용하는 굵직한 사업까지 10분의 1가량이 실제 사업으로 연결됐습니다. 이 결과물 가지고선 시가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그 아이디어들을 갖다 반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저희들 정부나 충청북도에서 공모사업들 있잖아요. 공모사업에 기초 자료를 써요.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함께 만드는 도시재생, 지역의 경관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때이른 추위 속에 곳곳에서 눈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도 눈발이 날리고 있는데요. 제주도 한라산에도 올 가을 들어 첫 눈이 관측됐습니다. 현재 제주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삼각봉에는 11.7cm의 적설을 이미 보이고 있고요. 현재 시간당 2cm 내외의 눈이 내려 쌓이고 있습니다. 아직 산간도로 교통 통제 상황은 없지만 길이 많이 미끄러운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눈과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앞으로 3에서 8cm가량의 눈이 이어지겠고요. 비도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가방에 작은 우산 챙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오늘도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떨어졌고요. 오늘 한낮 기온 15도에 그치겠지만 바람이 불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1, 2도 정도 낮겠습니다.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 가끔씩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남부와 동부 지역 1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북부 지역 1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북부 지역 15도, 서부와 동부 지역 14도에 그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흐리겠고요.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특히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물결이 5m까지 일면서 풍랑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풍랑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추운 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기온이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날이 조금씩 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도선료를 인하하는 주민발의 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도민들이 도선료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결해주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며 도민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표준 도선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버스 준공영제를 완전 공영제로 전환하기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이 제주도의회에서 연 정책토론회에서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실장은 준공영제 4년을 평가해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도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하고 버스 노동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제주대학교 총장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제주대학교는 총장 선거 후보에 김희철 무역학과 교수와 김일환 전기공학과 교수, 박경린 전산통계학과 교수가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출마를 준비했던 김동전 사학과 교수는 김일환 교수와 단일화로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선거는 오는 25일 온라인 투표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18일에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안전과 시험장 방역을 위해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모든 고등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제주에서는 수험생 6,900여 명이 20개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최근 제주 지역의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큰 이유는 기름값 인상과 관광객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가 주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제주 지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제주의 자가용 이용률이 높아 기름값이 인상되면 차량 유지비가 오르고 선박 배송료 등 비용이 인상되는 유통구조와 관광객 회복으로 농수축산물 소비가 늘어난 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